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믿음의 영웅들을 주제로 10일간의 기도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국가와 가정을 위해 12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는 원크라이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굿TV 특별기획 이슬람 속 기독교 뿌리 마다바를 가다 편에서는 요르단 마다바와 사해 인근을 찾아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도 이어져 온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조명합니다. 굿TV와 서울대치순복음교회가 함께하는 생명 살리기 캠페인 두 번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단법인 청년 선교가 ROTC 학군단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와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2광주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기도회는 12일간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을 조명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예정입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하나둘 모여드는 성도들.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2광주리 특별 새벽기도회 현장입니다. 기도의 첫날인 5일 예배당을 찾은 성도들은 새해를 향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좀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구원. 20대 이후로 처음 도전하는 새벽 기도인데 12일 모두 완출하고 싶고요.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올해 12광주리 기도회는 믿음의 영웅들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12일간 차례로 조명합니다. 첫날 희생의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 목사는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의지했는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제사, 인간의 행위를 보여주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서 주님의 은혜로 드려진 제사.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굿TV 채널을 통해 평일 오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등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전 세계 성도들이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싱가포르 시티 하베스트 처치에서 800여 명의 성도들이 방한해 한국의 새벽 기도 영성을 배울 계획입니다. 새해를 여는 12일간의 기도 여정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새해를 맞아 국가와 각종 현안을 두고 기도하는 원크라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12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와 열방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갈등과 혼란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한 2026년 국가와 열방을 위한 기도회인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열렸습니다. 이 기도회는 새해 벽두에 12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는 연합집회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주제는 여호와 라파로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모습도 고치시고 우리 개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받으셔서 영혼욕 또 전인격적인 또 이 시대를 고치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크라이 기도 집회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세계와 다음 세대 그리고 북한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 나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부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의 기도에는 한국이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담겼습니다. 남북이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이제 전쟁이 안 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이 더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그리고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치유를 위한 기도로 2026년을 시작한 원크라이 기도회.
12시간 동안 이어진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교회와 국가의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이슬람 속 기독교 뿌리 마다바를 가다 편에서는 요르단 마다바와 사해 인근을 찾아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도 이어져 온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조명합니다. 헤롯 왕이 찾았다고 전해지는 마인 온천과 세계 최고의 성지 모자이크 지도를 간직한 마다바 성조지 교회는 치유와 신앙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의 뿌리를 간직한 땅 요르단 마다바로 향하는 길. 사해 인근 협곡에 자리한 마인 온천은 성경 속 헤롯 왕도 찾았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는 피부 질환과 관절염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대부터 치유의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연 폭포를 따라 흐르는 온천수는 오늘날에도 순례자와 여행객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어디서 나오는 게 장점이 높아지고 있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냄새가 고소한데 유황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요르단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마다바입니다. 모자이크의 도시로 불리는 이곳에는 성 조지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6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지 모자이크 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를 실제 땅 위에 옮겨놓은 귀중한 기록입니다. Story of the map, it was from the Holy Book, from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to present the life of the Christian. And most of the excavation, it was in Jordan and Palestine, as in Egypt, it was found by this map. 수백 년 전 방식 그대로 모자이크를 제작하는 장인들의 손길은 이 도시의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마다바를 탐방하던 제작진은 현재 결혼식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거룩한 분위기 안에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모습, 결혼을 마을 전체 축제로 여기며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행선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 롯이 숨어 들어간 동굴입니다. 안전을 좇았지만 동굴 속에서 롯은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저질렀고 고립 속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은 홀로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삶임을 이곳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만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땅 요르단. 이곳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이슬람 속 기독교 뿌리 마다바를 가다 요르단 기행 4화는 6일 화요일 밤 9시 10분 본 방송을 시작으로 9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11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육입니다. 구티비와 서울 대치순복음교회가 함께하는 자살 예방 생명 살리기 캠페인이 지난달 1일 첫 공개에 이어 이달 1일 두 번째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담임 목사는 내적으로 공황과 우울, 외적으로는 분노가 겹칠 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완전히 짓눌린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편 147편 말씀을 인용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며 지금의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는 매월 1일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며 생명 존중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가 지난 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동계 입영훈련에 참가한 ROTC 학군단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예배와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ROTC 학군단 신우회 간사 70여 명이 참석해 후보생들의 첫 동계 훈련을 격려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에 이어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공연 웨이크업 2가 진행됐고 문무대교회 김영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후보생들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크리스천 장교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우리 문무대교회 목표는 후보생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크리스천 리더, 장교로 세워져서 고넬료처럼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편 청년 선교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119개 학군단의 신우회를 조직해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주지방회가 완주 하리교회에서 2026년 신년 할애회를 열고 지방회 산하 교회들과 함께 새해 사역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지방회장 홍용휘 목사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신앙인은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며 간절한 기도의 재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또 그 복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후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의 선교와 교단의 발전, 한국 사회의 화합을 위해 합심 기도가 드려졌고 참석한 목회자와 장로들은 은혜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복음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1기 고현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를 맞아 소록도에서 따뜻한 떡국 나눔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섬김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 자오나눔 선교회는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인 가정을 대상으로 신년 떡국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32년째 이어온 자오나눔 선교회의 대표적인 신년 봉사 사역으로 올해에는 떡국 나눔은 물론 물티슈, 사골 육수, 식혜 등으로 구성된 나눔 물품 280개가 한센인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선 기업 투자 등 경제 분야 협력과 한반도 평화 문제뿐 아니라 양국 외교 현안들도 다뤄졌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중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이 약 1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재판부는 5일에서 6일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는 만큼 특검팀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국내 거점 국립대에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 전력 수험생의 90%가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일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대학의 학폭 가해 전력을 가진 수험생 180명이 지원해 감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62명이 최종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학폭 전력에 따른 감점은 현재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5일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6일 만입니다. 고 안성기 씨는 1957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황혼열차에서 아역배우로 데뷔한 뒤 69년간 17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계를 이끌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바른 품행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만큼 영화계 안팎에선 깊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200여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세 진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수많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상당수가 정부의 접속 차단 요구 이후에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신고 등을 토대로 음란물 게시 사이트를 확인할 경우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24년 접속 차단이 요구된 사이트 가운데 약 85%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10명 가운데 6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2025년 연간 관람객 총 228만 6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은 135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습니다. 연간 외국인 관람객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5천 명대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023년 45만 7천 명, 2024년 66만 6천 명으로 회복됐고 지난해에는 13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뉴욕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미군은 앞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와 아라과, 라과이다주를 공습했고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안전가옥을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격으로 마두로 대통령 경호 인력과 민간인 등 8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두고 미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악당을 법의 심판대로 끌고 온 것이라며 마두로 체포를 트럼프의 성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마두로 체포를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했다면서 국제적인 반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가 이번 작전에 사실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장 집착이 더욱 커질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임시 국가지도자로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AFP 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전날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과 균형 있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유 개발을 목표로 한 협력 의제를 위해 미국 정부를 초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스위스 휴양지 주점 화재와 관련해 해당 주점 소유주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화재 발생 당시의 영상을 근거로 샴페인 병에 달린 불꽃놀이 장치에서 천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망자 40명 가운데 24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이 중 11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자위대 인력 확보를 위해 퇴직 후 재취업 지원 제도를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대원이 퇴직 시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재취업 지원 제도를 개선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65세까지 계속해서 재취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자위대 대원의 급여 인상을 위한 봉급표 개정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목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7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6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린 기도회는 분열과 불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말하는 화해와 책임, 이웃사랑은 안정과 성장을 향한 공동체의 기초인데요. 기도로 시작한 새해가 실천으로 이어질 때 사회의 신뢰와 미래도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